LDL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에요. 갑자기 복병처럼 근데 이게 당뇨랑 관계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양 선생님들께 물어보려고 해요. 두 선생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당뇨병 있으면 뭐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뇌졸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뭐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일단은 뭐 또 합병증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뭐 실명이라던가 뭐 사지를 절단한 분들도 있다. 뭐 감염에도 또 취약하니까 또 신기능, 신장 기능이 저하됐다. 이런 뭐 당뇨병의 세 가지 무서운 합병증이 있고, 저도 이제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병원에 많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 최근에 당뇨 진단 받아서 더 우울해졌다, 더 불안하다, 그리고 최근에 검사 받았는데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또 약이 늘어나서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뇨병이라는 게 어디 아픈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증이 조절을 안 하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당장 불편하지 않아서 병원에 오지 않거나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당뇨병 환자라면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혈당이나 이런 거 조절 잘 되면 괜찮다, 뭐 일반인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이렇게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이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실제 외래에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네. 외래에서? 네, 특히 처음 걸렸거나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저 이거 잘 조절하면은 진짜 괜찮나요?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겠다. 진짜 괜찮나요? 내가 이거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아프지 않고 정말 똑같이 살 수 있는지, 이게 막 똑같이 살더라도 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근근히 사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건강 수명인지 그냥 수명인지. 그렇죠. 그냥 내가 그런 거 안 걸리고 정말 내가 잘하면은 그냥 똑같이 살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2018년에 그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약 17만 명, 17만 명. E형 당뇨병 환자 분들을 135만 명의 일반 인구 집단이랑 비교를 했구나. 네, 비교를 했어요. 한 5.7년 정도를 이렇게 두 개 매칭을 해가지고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수도 많고. 의학적으로는 대규모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규모 연구. 여기서 나온 결과는 엄청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NEJM이라는 엄청난 명예스러운 학술지에 실렸네요. 의사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꽤 믿을만한. 묘비에도 새겨를 만한.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저널에 실렸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꽤 흥미롭고 여러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터칭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 5가지를 지키면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거 없이 뭐 거의 비슷하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이 일반 인구랑 마찬가지로 살 수 있더라. 5가지 수칙이요. 5가지 수칙을 지키면. 거기서 그 5가지를 봤어요. 5가지 모두 잘 의사들이 말하는 정도에 유지가 되면은 괜찮더라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5가지가 뭐죠? 이건 진짜 궁금한데? 첫 번째가 당화혈색소. 지난번에 우창 선생님 영상에 아마 보셨을 텐데, 그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막 생각하기도 뭐 끈적끈적 하잖아요.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얘네가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 달라붙는데, 우리 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애한테 또 당이 막 달라붙어요. 그럼 당연히 고혈당이면 더 많이 달라붙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고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수치인 목표치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의 어떤 기저 상태, 그리고 뭐 컨디션, 뭐 그리고 합병증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6.5에서 7% 정도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에 다다른지 본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내 목표 헤모글로빈 수치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 당화혈색소다. 네. 근데 그러면 6.5에서 7%면은 내 평균 혈당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표를 가져왔어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7 정도다. 그럼 평균 혈당이 한 150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공복이랑 식후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군요. 네, 그래서 한 7 정도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젊고 합병증 없고 그럼 6.5 정도 기준을 하는데 6.5면은 평균 혈당이 한 1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예요. 그 6.5부터가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기도 해요. 그 미치면은 아닌 거죠. 당뇨병이 아니라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당화혈색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LDL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에요. 갑자기 복병처럼 튀어나와. 보니까 딱 잘 알고 계시죠? 네, 알죠. 근데 이게 당뇨랑 관계가 여러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LDL 네. 두 번째 파라미터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지금 약 드시고 계시죠? 열심히 먹고 있죠. 네, 약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가끔씩 이게 당뇨병이 있으면서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 고혈당이 있는 분들은 이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혈관 쪽으로 잘 쌓여요. 고혈당이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해서 동맥경화증이 당뇨병이 있는 분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 수치가 조금 더 낮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더 엄격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LDL 콜레스테롤 100 정도로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130, 140이어도 원래 다른 게 없으면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100 아래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잘 조절이 안 된다면은 내분비내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네,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급성으로 혈관 질환, 신경경색이나 뇌경색과 매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것도 잘 유지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단백뇨예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단백뇨. 이 단백뇨는 어떤 의미가 있냐? 당뇨병이 있으면은 미세혈관, 아주 얇은 혈관부터 손상이 가는데 그거를 아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단백뇨예요. 근데 단백뇨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단백뇨 자체에 대한 약이라기보다는 고혈압 약 중에 특정 약이 좀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이 있고요. 또 당뇨병 약 중에 이런 단백뇨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써볼 수 있는 약제가 있어요. 약이 워낙 다양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으면 또 이제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다면은 이 정도도 좀 아시고 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내분비내과 선생님 진료를 보는 게 좋다.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진짜 당뇨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만 벌써 몇 번째예요. 뭐 더 할 수 있는데 재미없을까봐. 네. 하여튼 그리고 다음으로는 흡연. 이건 진짜 중요하겠다. 흡연 여부는 근데 매우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인자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오진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니코틴이라는 거는 이제 엄청 중독성이 좀 강하고 금단 증상이 한 7, 8개월 때까지 보고될 정도로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만큼 이게 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뇨, 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좀 끊으셔야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당연히 당뇨병은 혈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인데 이 흡연은 그 자체가 혈관에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인자 중에 사망률이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게 뭐였냐? 그럼 흡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흡연은 폐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당뇨나 이런 곳에서도 아주 취약하네요. 그렇죠? 어떤 전신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망과 관련 연관이 깊은 인자는 흡연이었다. 담배는 백해무이 강하네요, 진짜.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피고 계신 분들도 지금 끊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끊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내려갑니다. 이미 나 뭐 10년 폈어 20년 폈어 해도 지금 끊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꼭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적절한 혈압이에요. 이게 꼭 짝꿍처럼 같이 다니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난 당뇨병 약을 먹으니까 고지혈증 약도 먹은데 혈압약은 안 먹고 싶다. 워낙 뭐 드시는 약이 많으니까. 내가 약을 많이 먹으니까 이거 다 먹으니까 혈압약은 안 먹어도 되지 않겠냐. 한 140, 145 막 이 정도 이게 나오고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혹시 뭐 고지혈증처럼 오히려 당뇨가 있으면 더 철저하게 봐야 되나요? 좀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반 환자분들처럼 140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치료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은 특히 더 혈관 질환에 대한 취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당뇨병이 같이 있으면은 1차 약제가 좀 달라지긴 해요. 1차 약제 중에 이제 ARB라고 해가지고 뭐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라고 해서 앞서 말한 단백뇨 같은 걸 조금 뭐 예방할 수 있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혈압 약제를 1차적으로 쓰거든요.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약을 많이 먹고 딴 거 잘 조절하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이렇게 5가지 인자, 당화혈색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뇨, 흡연, 그리고 고혈압 5가지 인자를 잘 조절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수명 이런 거에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은 1.4배 정도 높은 게 하나 있긴 했거든요. 심장 부전. 네,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하트 페일리어라고 영어로 하는데 약간 숨차거나 약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거에 대한 입원이 조금 1.4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심부전이라는 거는 1.4배라고 하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래 드문 병이기 때문에 1.4배라고 해도 전체 확률로 보면은 뭐 경미하니까. 예. 그리고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질환 없이 건강 수명을 살 수가 있어요. 조절을 잘 하시고 앞서 말한 5가지 인자들을 본인도 잘 알고 이 인자들에 대해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 섰고요. 너무 낙심하거나 나는 앞으로 뭐 이런 합병증이 생길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혹시 당뇨병이 있더라도 이걸 잘 관리하면 끝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같이 열심히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